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설명하는 설명 덕후의 삼국지 설명회. 오늘은 청유파와 탕유파의 대립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인 십상시의 난을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환관적인 난을 거치며 십상시를 중심으로 한 환관 세력의 위세가 한층 높아지게 되면서 한나라 조정은 더욱 어지러워지게 됩니다. 이 당시의 한나라 조정에서는 십상시와 더불어 외척 세력이었던 대장군 하진 또한 권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가난한 백정 출신이었지만 십상시에게 뇌물을 바쳐 자신의 여동생을 영제의 후궁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면서 관직에 임용됩니다. 이후 하진의 누이는 뛰어난 외모 덕에 영제의 총애를 받으며 태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하진 또한 대장군에 임명됩니다. 이렇듯 하진은 십상시의 조력을 통해 출세하게 된 인물이었지만 자신의 권력이 강해지자 점차 그들과 거리를 두고 청유파 인사들과 교류하게 됩니다. 그러던 189년 황제였던 영제가 병에 걸려 위중해지자 하진과 십상시의 사이가 틀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제에게는 하진의 여동생인 하태후와의 사이에서 낳은 유변과 왕미인과의 사이에서 낳은 유협, 이렇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왕미인은 그녀를 견제했던 하태후에 의해 일찌감치 살해당했기 때문에 유협은 영제의 어머니였던 동태후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하진과 하태후를 비롯한 외척 세력은 유변을 후계자로 지지했고 동태후와 당시 입지가 높았던 환관 건석은 유협을 차기 황제로 옹립하려 했습니다. 건석은 수도의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던 서원 팔교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하진을 죽이고 유협을 옹립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중간에 계획이 발설되어 실패하게 되고 이로 인해 하진은 환관 세력과 완전히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자 십상시와 하진의 불화를 감지한 강경 청유파들은 하진에게 접근해 십상시를 몰아내자고 계속해서 부추기게 되는데요. 이때 하진의 옆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청유파 인물이 바로 원소입니다. 원소는 고조부 때부터 사대가 최고관직 3개를 일컫는 삼공의 직위를 지낸 당대 최고의 명문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소에게는 어머니가 천민 출신이라는 큰 단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원소는 아버지의 3년상과 양어머니의 3년상, 총 6년상을 치르면서 유교적 교리에 열광했던 당시 사대부들 사이에서 큰 명성을 얻게 됩니다. 6년상을 치른 원소는 낙양으로 입성해 청유파 사대부들과 교류하며 순식간에 청유파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원소가 하진의 최측근이 되자 뛰어난 청유파 인사들 또한 하진의 편에 서게 되면서 하진도 환관들을 몰아낼 생각을 점차 키우게 됩니다. 하진이 청유파와 가깝게 지내는 것을 불안하게 본 건석은 자신이 거느린 중앙군을 이용해 하진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러나 다른 환관들의 밀고로 인해 계획을 들키게 되면서 건석은 처형되고 중앙군은 전부 하진의 세력으로 흡수됩니다. 이로써 하진은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막대한 권력을 얻게 됩니다. 그러던 189년 5월에 병상에 있던 영제가 죽자 하씨 가문이 지지하던 유변이 후한의 13대 황제 소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소제가 어렵기 때문에 하태후가 섭정으로 하진은 보정 대신으로서 정권을 잡게 되었고 하태후가 유협을 지지했던 동태후를 낙양에서 추방하여 죽임으로써 환관들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게 됩니다. 이제 하진이 결단만 내리면 손쉽게 십상시를 제거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지만 하진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는 하태후의 허락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십상시들은 하태후를 비롯한 하씨 일족에게 뇌물을 바치며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 하였는데요. 십상시에게 뇌물을 받은 하태후의 어머니와 그녀의 이복동생 하묘의 설득으로 인해 하태후는 십상시 숙청을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원소는 하진의 정치적 입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하태후가 십상시 숙청을 동의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하게 됩니다. 원소의 계책을 요약하자면 첫째, 병사들을 당시 전국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던 흑산적으로 분장시켜 낙양 근처에 인가와 관청에 불을 내고 이를 흑산적의 소행으로 위장하게 한다. 둘째, 하진 휘하의 병사들을 징벌하는 동시에 외부에 있는 군벌들을 낙양으로 불러들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셋째, 이 틈을 이용해 십상시를 숙청한 다음
군벌들과 함께 진짜 흑산적을 토벌하여 그 진상을 은폐한다. 일각에서는 원소의 계책이 위험하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하진은 결국 원소의 계책을 받아들인 뒤 동탁과 정원 등 군벌들을 낙양으로 불러들이고 군사들로 하여금 낙양 근처의 관청과 민가를 불태우게 합니다. 낙양 근처의 불길이 황궁에서까지 보이게 되자 환관과 결탁한 탕류파들까지 겁에 질려 환관들을 숙청하자고 말했으나 하태후는 여전히 숙청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묘 또한 하진에게 환관들과의 화해를 주장하자 하진은 십상시 숙청을 망설였지만 원소의 설득에 다시금 마음을 잡은 뒤 원소에게 관련된 일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넘기게 됩니다. 명을 받은 원소가 황실의 경호병을 자신의 부하들로 교체한 뒤 환관들을 감시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자 결국 하태후는 십상시를 모두 파면시키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습니다. 원소는 반드시 후환이 될 것이니 십상시들을 모두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십상시들이 목숨을 건지기 위해 하진에게 눈물을 흘리며 애원하자 하진은 이들을 죽이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십상시 숙청은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낙양에는 더 큰 혼란이 찾아오게 됩니다. 십상시와 하진 사이에 남은 이야기는 십상시의 난 2부에서 마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